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 부엌에서 마주하는 아주 익숙한 식품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식초인데요. 매일 먹는 이 식초, 잘못 먹으면 독이고, 잘 먹으면 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초를 그냥 단순한 조미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식초는 우리 몸의 혈당, 장 건강, 피로감, 심지어 체중 관리까지 연결되어 있는 아주 강력한 식품입니다. 문제는 먹는 방법이 핵심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동안 식초의 5가지 핵심 효능과 함께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주의사항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내일부터 식초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첫 번째 효능, 혈당 안정. 자, 그럼 첫 번째 효능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혈당 안정입니다. 여러분, 점심 먹고 나면 졸리신 적 많으시죠?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이 안 되고, 또 저녁쯤 되면 갑자기 단계 당기고 폭식하게 되는 경험. 이게 다 혈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는 바로 이 혈당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식초의 주성분은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아세트산이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쉽게 말해서 밥이나 빵, 면 같은 걸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걸 완화시켜주는 거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특히 도움이 되지만 당뇨가 없는 분들도 이 효과를 꼭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식후 혈당 스파이크, 그러니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계속 피곤해지고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바뀌거든요. 그럼 언제 먹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은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입니다. 밥 먹기 직전에 물에 희석한 식초를 한 잔 마시거나 식사 중에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식사 후 혈당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절대로 공복에 원액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식초를 마시면 속이 쓰리고 위벽이 손상될 수 있어요.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차라리 식사 후에 마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식초를 마실 때는 꼭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보통 물 한 컵에 식초 1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진하게 드시면 오히려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식초가 식후 혈당 상승을 약 20%에서 30%까지 낮춰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치예요. 특히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 흰쌀밥이나 빵을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혈당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식후 졸음도 줄어들고 오후 컨디션도 훨씬 좋아집니다. 식후에 졸려서 커피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혈당 관리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효능, 체지방 관리와 다이어트.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체지방 관리와 다이어트입니다. 먼저 오해 하나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식초가 지방을 직접 태워주는 건 아닙니다. 식초는 마법의 물약이 아니에요. 하지만 식초는 지방이 우리 몸에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아주 똑똑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혈당 안정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우리 몸은 지방을 축적하는 모드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식초가 혈당 급등을 막아주니까 인슐린도 급격하게 치솟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몸이 지방을 덜 저장하게 되는 거죠. 특히 복부지방과 관련이 깊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식욕 조절이에요.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니까 급격하게 배가 고파지는 느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간식이나 야식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살이 찌는 건 단순히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혈당이 흔들려서인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 우리 몸은 계속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결국 과식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석 달 동안 매일 식초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체중과 복부 지방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식초만 먹고 누워 있으면 안 되고요. 기본적인 식단 관리와 운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 특히 탄수화물을 끊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식사 전에 식초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좋습니다. 완전히 탄수화물을 끊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식초를 활용한 드레싱으로 샐러드를 먹거나 고기를 먹을 때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도 다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식생활에 녹여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식초는 도구일 뿐입니다. 식초를 마신다고 해서 치킨에 피자를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기본적인 식단 관리가 전제되어야 식초의 효과도 제대로 나타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효능, 장 건강과 변비 개선. 세 번째 효능은 장 건강입니다. 요즘 장 건강의 중요성은 정말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 몸의 면역력 70%가 장에 있다고 할 정도니까요. 식초는 장 건강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작용하느냐? 식초는 장내 유익균, 그러니까 유산균의 먹이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유산균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유산균들이 먹을 게 없으면 금방 죽어버리거든요. 식초가 바로 그 먹이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식초는 장내 환경을 약간 산성적으로 조절해 줍니다.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유익균은 약산성 환경을 좋아하고 유해균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은 늘어나고 유해균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변비 개선입니다.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변이 부드러워지면서 배변 활동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차는 증상도 줄어들게 되죠. 특히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에 식초 한 스푼 타서 마시면 장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진 않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식초는 장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는 장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들도 있잖아요. 식초가 그런 독소들을 중화시키고 배출하는 걸 도와줍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장이 너무 예민하신 분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식초를 처음 드실 때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오히려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식초만으로 장 건강을 완전히 해결할 순 없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이 모든 게 함께 이루어져야 장이 건강해집니다. 식초는 그 과정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피부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올라가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장 건강은 정말 중요한데 식초가 그 시작점이 되어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효능, 피로 회복과 컨디션 개선. 네 번째 효능은 피로 회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계시죠. 자도 피곤하고 오후만 되면 몸이 늘어지고 주말에 푹 쉬어도 월요일 되면 또 피곤하고 식초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젖산 제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몸을 많이 쓰면 근육에 젖산이라는 물질이 쌓입니다. 이 젖산이 쌓이면 근육이 뻐근하고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 식초의 아세트산이 이 젖산을 분해하는 걸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혈당 안정과 연결됩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 우리 몸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피로해집니다. 식초가 혈당을 안정시켜주니까 자연스럽게 피로감도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식초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식초가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에너지 효율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커피보다 식초가 더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커피는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를 주지만 카페인이 떨어지면 더 피곤해지잖아요. 반면에 식초는 근본적으로 에너지 대사를 개선해 주기 때문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 후에 식초를 마시면 근육 회복이 빨라지고 다음날 근육통이 덜합니다. 실제로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식초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후에 슬럼프가 오시는 분들, 점심 먹고 나면 졸리고 일이 손에 안 잡히는 분들은 점심 식사 전에 식초를 마시면 오후 컨디션이 훨씬 좋아집니다. 혈당이 안정되니까 식곤증도 줄어들고 에너지 레벨도 꾸준히 유지되거든요. 물론 식초만으로 모든 피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휴식이 기본이에요. 하지만 이런 기본을 지키면서 식초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면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도 식초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되는데 식초가 혈당과 에너지 대사를 안정시켜주면서 몸의 긴장도 풀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다섯 번째 효능, 식중독 예방과 면역 보조. 다섯 번째 효능은 식중독 예방과 면역 보조입니다. 이건 특히 여름철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식초는 강력한 살균, 항균 작용을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음식을 보관할 때 식초를 활용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식초의 산성이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이미 있는 세균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샐러드나 생채소를 먹을 때 식초 드레싱을 활용하면 식중독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를 씻을 때도 물에 식초를 조금 넣으면 농약이나 세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식초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간접적으로 도와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 건강이 좋아지면 면역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식초가 혈당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서 전반적인 면역 기능이 향상됩니다. 생활 속에서 식초를 활용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샐러드 드레싱은 기본이고요. 나물을 무칠 때도 식초를 넣으면 맛도 좋고 보관도 오래됩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조리할 때 식초를 조금 넣으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잡균도 제거됩니다. 그리고 주방 도구를 소독할 때도 식초를 활용할 수 있어요. 도마나 행주를 식초물에 담가두면 세균이 제거되고 냄새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식초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위생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다만 식초가 모든 세균을 완벽하게 죽이는 건 아닙니다. 강력한 식중독균 같은 경우는 식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위생수칙, 손 씻기, 음식 충분히 익혀 먹기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우선이고 식초는 추가적인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절기에 감기 걸리기 쉬우신 분들, 식초를 꾸준히 드시면 면역력이 올라가서 감기에 덜 걸리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자, 여기까지 식초의 5가지 효능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절대로 원액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식초는 산성이 아주 강한 식품이에요. 원액으로 마시면 식도와 위벽이 손상될 수 있고 치아 에나멜도 손상됩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물 한 컵에 식초 1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하루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배로 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과하면 위장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적당량을 꾸준히 먹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식초를 마신 후에는 바로 물로 입을 헹구거나 빨대를 사용하세요. 식초의 산성이 치아에 오래 닿아 있으면 치아 에나멜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초를 마신 직후에 이를 닦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에나멜이 약해진 상태에서 칫솔질을 하면 더 큰 손상이 갈 수 있거든요. 최소한 30분 정도 지난 후에 이를 닦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식초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질환이 있으면 위산이 이미 과다한 상태인데 거기에 산성인 식초를 더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만약 꼭 드시고 싶다면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피시고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바로 중단하세요. 다섯 번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당뇨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식초와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식초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니까 당뇨약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뇨제와 함께 먹으면 칼륨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초를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공복에 마시는 건 피하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식초를 마시면 위에 부담이 됩니다. 식사 전이나 식사 중에 마시는 게 가장 좋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사 후에 마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일곱 번째, 어떤 식초를 선택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식초가 있는데 가능하면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공 식초나 빙초산으로 만든 식초는 건강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설탕이나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식초는 피하세요. 건강을 위해 식초를 마시는데 설탕을 같이 먹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덟 번째, 임산부나 수유부는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식초가 특별히 위험한 건 아니지만 임신 중이나 수유 중에는 몸이 예민해져 있으니까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초는 만능이 아닙니다. 식초를 마신다고 해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생활 습관,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 이런 것들이 먼저 갖춰져야 식초의 효과도 제대로 나타납니다. 마무리. 자, 여기까지 식초의 5가지 효능과 주의사항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식초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체지방 관리를 도와주고 장 건강을 개선하고 피로 회복을 돕고 식중독을 예방하는 5가지 핵심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효과를 보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먹어야 합니다. 물에 희석해서 하루 한두 번, 식사 전후에 꾸준히 먹는 것, 그리고 원액으로 마시지 않고 치아 건강을 챙기고 본인의 몸 상태를 고려하는 것. 이게 바로 식초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식초는 약이 아닙니다. 도구입니다. 우리 몸이 더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도구죠. 하지만 도구는 제대로 사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망치로 못을 박을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손가락을 칠 수계속 오후 이 공구도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본인의 몸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게 식초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피시고 문제가 없으면 꾸준히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식초는 맛도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샐러드에 뿌려서 무침에 넣어서 자연스럽게 식생활에 녹여내면 더 좋습니다.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도 챙기는 것, 그게 가장 이상적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식초를 어떻게 드시나요? 아니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어떻게 시작해 보실 계획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계획을 나눠주시면 저도 배우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삶은 특별한 무언가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식초 한 스푼이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